안녕하세요. 주식비서 루니입니다. 다인 테라퓨틱스라는 종목 혹시 어제 주가 보셨어요? 와, 하루 만에 9% 넘게 그냥 뚝 떨어져서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갑작스러운 하락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우리한테 위기 신호인지, 아니면 어쩌면 숨겨진 기회일지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려 하고 합니다. 아니, 주가가 하루에 9%나 빠지면요. 우리 주린이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막 혼란스럽죠. 이거 뭔가 큰일 났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싶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이럴 때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 이거 기회일까? 위기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자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요. 오늘 영상의 핵심 결론부터 제가 딱 한 줄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는요, 아직 매출이 0원이에요. 하지만 2027년 상업화라는 저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서 플랫폼이라는 아주 강력한 로켓을 이미 쏘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인이라는 회사를 볼 때는요, 하루하루 주가에 막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2027년이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9% 하락의 미스터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혹시 우리만 모르는 엄청난 악재라도 터진 걸까요? 숫자를 직접 보면서 진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표,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2월 5일 기준으로 주가가 16.55달러, 전날보다 마이너스 9.22%나 빠졌어요. 시가총액은 약 26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원이 훌쩍 넘는 꽤 큰 회사고요. 52주 가격 범위를 보니까 저점 대비 3배 이상 올랐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는 구간이네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저기 재무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현금이 2027년 3분기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넉넉하대요. 최근 공시나 컨퍼런스 자료를 제가 샅샅이 뒤져봤는데도 회사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 즉 펀더멘털이 훼손됐다는 신호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9% 하락은 회사 안에서 터진 문제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주가 이야기는 일단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요. 우리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다인 테라퓨틱스가 도대체 왜 시장의 주목을 받는지 그 진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현대의학이 가진 아주 크고 오래된 숙제 하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배달 문제, 영어로는 딜리버리 프로블럼이라는 거예요.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 배달 문제를 푸는 걸 성배를 찾는 일에 비유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는 진짜 훌륭한 신약 물질을 개발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약을 우리 몸속에 넣었을 때 정작 치료가 필요한 아픈 근육세포나 뇌세포까지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약을 만드는 것보다 그걸 정확한 곳에 배달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옛날 방식의 문제가 뭔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옛날 약들은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넓은 밭에 있는 특정 꽃 한 송이에만 물을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밭 전체에 홍수가 날 때까지 물을 들이붓는 거죠. 약을 주사하면 약의 99%는 엉뚱하게 간이나 신장으로 가서 분해되거나 배출돼 버리고 정적 목표인 근육에는 아주 조금만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효과를 보려면 엄청난 양의 약을 몸에 쏟아 부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신장 독성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말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방식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인 테라퓨틱스가 딱 등장합니다. 이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영리한 스마트 로봇 같은 해결책을 들고 나왔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해결책이 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로고가 바로 다인 테라퓨틱스고요. 이들이 개발한 핵심 기술 플랫폼 이름이 바로 Force, FORCE 플랫폼인데요. 사실상 이 회사의 모든 것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골치 아픈 배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 쏟아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스마트 로봇, 포스 플랫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3단 합체 로봇이나 스마트 택배 트럭을 상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트럭기 있습니다. 이건 목표 지점인 근육세포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운반체 역할을 해요. 두 번째,
스마트 잠금 장치가 있어요. 이건 트럭이랑 택배 상자를 연결하는데 우리 혈액 속을 막 돌아다닐 땐 꽉 잠겨 있다가 정확히 목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찰칵하고 열려서 약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택배 상자. 바로 병을 고치는 실제 약물이 들어있죠. 이 똑똑한 트럭, 잠금 장치, 택배 상자.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다인의 핵심 기술인 겁니다. 그럼 아까 그 트럭은 어떻게 수많은 세포들 중에서 정확하게 근육세포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TFR1이라는 것 덕분입니다. 트랜스페린 수용체 1, 이름은 어렵죠. 근데 개념은 간단해요. 그냥 근육세포 표면에만 있는 특별한 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인의 트럭은 바로 이 TFR1이라는 대문에만 딱 맞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포들은 그냥 슝 지나치고 정확히 근육세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약이라는 택배를 배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의 배달 시스템을 아주 영리하게 해킹한 셈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 페빈이, TFR1이, AS1이 갑자기 어려운 과학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머리가 좀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바이오 기술 설명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싹 정리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중간 정리 시간. 지금까지 나온 복잡한 과학 이야기들 제가 우리 주린이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간단하게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오늘 영상 절반 이상은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문제가 뭐였죠? 그렇죠. 옛날 약들은 근육까지 제대로 배달이 안 됐어요. 둘째, 그래서 다인의 아이디어는 뭐였죠? 약을 실어 나를 스마트 배달 트럭을 만들자 이거였죠. 셋째, 이 트럭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바로 근육세포에만 있는 TFR1이라는 특별한 대문입니다. 넷째,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약이 필요한 곳에만 정확히 배달되니까 낭비도 줄고 부작용 위험도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어떠세요? 이 스마트 트럭 이야기로 정리하니까 훨씬 이해가 쉽죠? 좋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So what? 그래서 이게 주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지금부터 이 똑똑한 기술이 어떻게 숫자로 증명되고 그 숫자가 어떻게 주가를 움직이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환원해 보이는 이 숫자 8.72%. 바로 이 숫자가 월스트리트를 흥분시킨 마법의 숫자입니다. 다인의 약물 중 하나인 DYN이 251의 임상시험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이 숫자가 바로 다인의 스마트 배달 트럭이 정말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비교해 드릴게요. 자, 그림으로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기존에 이미 승인받아서 팔리고 있는 경쟁 약물은요, 디스트로핀이라는 근육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정상 수준의 약 1% 정도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인의 약은요, 무려 8.72%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8배가 넘는 차이죠. 이 단백질이 조금만 더 생겨도 환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8배의 차이는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텍 주식은요, 미래의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아요. 그리고 이 타임라인이 바로 그 기대감의 스케줄표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일정표를 보면서 투자를 결정하죠. 2025년 4분기에 중요한 임상 환자 등록을 마치고 2026년 중반에 가장 중요한 핵심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순조롭다면 2027년에 드디어 첫 상업 판매가 시작될 수 있는 거고요. 주가는 보통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다인의 미래가 정말 장밋빛으로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투자의 세계에서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함정, 즉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점만 보고 투자하는 건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문장은요, 아직 매출이 없는 임상 단계 바이오텍 투자의 본질을 그냥 꿰뚫는 말입니다. 주주 가치 희석은 상수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회사들은 계속 연구 개발을 해야 하니까 돈이 끊임없이 필요해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맞아요. 새로운 주식을 계속 찐원해서 시장에 파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부르죠. 주식 수가 늘어나면 내가 가진 한 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에 잉크를 타면 색이 옅어지듯이 내 지분 가치도 희석되는 겁니다.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회사에 투자할 때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상수와 같은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임상 리스크. 지금까지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요, 마지막 임상시험에서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도 예측 못해요. 둘째, 경쟁 리스크. 이게 좀 억울할 수 있는데 만약 기술 방식이 비슷한 경쟁사인 어비디티의 임상시험이 실패하면 시장은 저 기술 자체에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인 주식까지 같이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연좌제에 걸리는 거죠. 셋째, 재무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주주가치 희석입니다. 특히 약 출시 직전에 공장을 짓고 영업인력을 뽑으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그때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2027년이라는 목표 지점까지 가는 길은 아직 멀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인의 여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포인트를 계속 주시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세 가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첫째, 생산 문제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CMC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해요. 실험실에서 약 100명분을 만드는 거랑 공장에서 수만 명분을 똑같은 품질로 합리적인 비용에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허들이에요. 둘째, 당연히 FDA 최종 승인 여부입니다. FDA랑 중간 과정에서 협의를 잘 마친 건 아주 좋은 신호지만 최종 승인은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현금 소진 속도입니다. 회사는 2027년까지 쓸 돈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만약 임상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돈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타들어갈 수 있어요. 자금 상황을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이건 정리용 설명이고 판단은 각자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의 블로그 글을 참조해 주세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세요.